영원을 원했지만 49의 생을 마쳤고 그가 세운 나라는 단 3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이후 2000년을 지배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죽음을 무엇보다 두려워했던 사람. 그래서 불로장생의 약을 찾기 위해 세상의 끝까지 손을 뻗었던 인물이죠. 학자들을 땅에 묻고 책을 불태우고 반대하는 자를 없애면서도 동시에 역사상 처음으로 거대한 통일제국을 설계한 통치자. 그의 무덤 앞에는 지금도 8천의 군대가 서 있습니다. 모두 진흙으로 만들어진 영원을 지키는 병사들이죠. 그 남자의 이름은 바로 진시황입니다. 오늘은 한 인간이 어떻게 폭군이 되었고 또 어떻게 제국의 설계자가 되었는지 빛과 어둠이 동시에 존재했던 그의 진짜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기원전 221년 9년에 걸친 전쟁이 끝났습니다. 진나라가 나머지 6왕국을 모두 정복한 거죠. 전국시대라 불리던 500년 가까운 혼돈의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중국 대륙은 처음으로 하나의 정치 권력 아래 들어갔죠. 이때 진나라의 왕, 정은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칭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이라는 말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진시황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진나라의 첫 번째 황제라는 뜻이었죠. 단순히 왕 중의 왕이 아니라 신의 뜻을 이어받은 존재, 인간이지만 신의 권위를 지닌 존재 말이에요. 그는 패배한 왕국들의 보물과 옥을 모아 하나의 거대한 옥새를 만들었습니다. 그 옥새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늘의 명을 받았으니 황제는 오래도록 번성할 것이다. 사실 천명이라는 개념은 그보다 훨씬 이전 주나라 때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시황은 그 사상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었죠. 그는 자신을 하늘의 대리자이자 세상을 새롭게 태어나게 할 절대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가 만든 통일은 결코 평화로운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피로 점철된 통일이었어요. 그는 패배한 왕국들의 청동 무기를 모두 녹여 12개의 거대한 동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무력을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권력을 과시한 거죠. 치밀했지만 잔혹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북쪽의 흉노, 서쪽의 이민족이 끊임없이 국경을 넘었죠. 그래서 진시황은 국경을 방어하기 위해 오래된 성벽들을 이어붙이고 새로운 방벽을 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구조물이 바로 훗날 만리장성이라 불리게 된 대장벽입니다. 재미있는 건 그는 새 장벽을 세우는 동시에 옛 성벽들은 허물게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어요. 이전 왕국들을 나누던 경계, 즉 과거의 성벽은 반란의 도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직접 왕국의 경계를 지워버림으로써 통일이라는 이념을 상징적으로 완성했습니다. 무너진 국경 위에 세워진 제국, 그것이 진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진시황은 군대를 통해 나라를 넓혔지만 정작 자신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전장을 밟은 적이 한 번도 없었죠. 그 대신 그는 전략을 세우고 행정을 설계하는 쪽에 집중했습니다. 정복은 장군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제국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 노하우가 바로 중앙집권이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바로 사상입니다. 진시황의 시대, 중국은 백가쟁명이라 불릴 정도로 다양한 사상이 경쟁하던 시기였어요. 도가, 육가, 묵가, 음양가, 병가까지 수십 가지 학파가 각자의 진리를 주장했습니다. 그 중에서 진시황이 선택한 건 바로 법가였습니다. 법가는 인간에 대한 믿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인간은 본래 선하다고 보는 육가와 달리 법가의 입장은 단호했죠. 인간은 혼란스럽고 탐욕스럽다. 법과 형벌이 없다면 사회는 무너진다. 그래서 법가 정치의 핵심은 엄격함이었습니다. 법가의 대표 인물 중엔 상왕, 한비자, 이사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실제로 죄인을 다루는 관리, 즉 현실 행정을 경험한 실무가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인간의 어두운 면을 봐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은혜보다 두려움으로 다스리는 것이 오래간다. 진시황은 이 사상을 제국 정치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는 공과를 기준으로 신분을 정하는 법을 만들었고, 공을 세운 자는 보상받되 잘못한 자는 가차없이 처벌했습니다. 냉정하지만 공정했죠. 어쩌면 당시 중국처럼 혼란한 세상을 정리하려면 이렇게 극단적인 질서가 필요했던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법과 정치의 이면에는 감시와 공포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법 앞에 평등했지만 동시에 누구도 안전하지 않았죠. 법이 황제의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사와 진시황이 만든 제도에는 당시로선 혁신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혈통이 아닌 실력으로 관리를 뽑는 관료제, 각 지역의 자율권을 없애고 중앙에서 임명한 관리가 다스리는 구조, 이건 봉건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린 대개혁이었죠. 그리고 행정개혁에 이어 그는 경제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전국의 도량형을 하나로 통일했고 화폐도 통일했습니다. 이제 어디서나 같은 기준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세금을 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심지어 도로 폭이나 수레바퀴의 너비까지 통일했어요.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수레바퀴 자국 같으면 어느 길로 가도 막힘이 없기 때문이죠. 그에게 제국이란 하나의 기계였고 모든 부품이 같은 규격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문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 지역마다 쓰는 글자가 달랐는데 그건 행정의 가장 큰 문제였죠. 진시황은 진나라의 전서체를 기준으로 문자를 통일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서체 개정이 아니라 통치 언어의 표준화였어요. 지금까지도 중국 문자의 근간은 이때의 통일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진시황의 나라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는 법과 외의 모든 사상과 역사를 위험하게 봤거든요. 자신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을 없애야 마음이 놓였죠. 그래서 재위 8년째 그는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립니다. 의학, 농업, 점술서 같은 실용서를 빼고 나머지 모든 책을 불태워라. 이른바 분서령이었습니다. 백가의 철학서들, 시가집, 다른 나라의 역사서까지 불길에 사라졌습니다. 그 책들을 읽거나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진나라를 비판하면 그 자리에서 처형이었습니다. 가족까지 연좌제를 적용했고 금서 소지자는 문신을 새기고 변방의 노역장으로 보내졌죠. 물론 진시황이 사상 전체를 부정한 건 아닙니다. 궁정에서는 도가의 의식이 사용되기도 했고 오행 사상에 맞춘 제례도 행해졌어요. 공식 학자들만큼은 왕실 도서관에서 금서를 열람할 수 있었다고 기록에 남아있죠. 하지만 일반 백성에게는 그 어떤 책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사상의 다양성은 사라졌고 국가의 입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는 늘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바깥의 적보다 내부의 반란을 더 무서워했습니다. 기원전 211년 동쪽 하늘에 혜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누군가 바위에 이렇게 새겼죠. 황제가 죽는다. 범인을 찾지 못하자 진시황은 그 마을 사람 전부를 학살했습니다. 그의 광기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 무렵 그는 이미 병약했습니다. 불로장생의 약을 찾아다니느라 수년간 연금술사들을 후원했거든요. 누군가는 바다 동쪽의 복내산, 신선들이 산다는 전설의 섬으로 떠났습니다. 누군가는 산속으로 들어가 불사의 엘릭서를 만들었죠. 하지만 그들이 만든 약에는 수은이 들어 있었습니다. 황제가 매일 마시던 불로장생의 약이 곧 죽음을 불러온 겁니다. 그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죽음은 독과 같다. 그렇다면 독을 이겨내면 죽음을 피할 수 있겠지. 아이러니하죠. 그 생각이 바로 죽음을 초대한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진시황의 최후를 장식한 사건, 바로 갱유. 그는 수백 명의 학자를 생매장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떤 기록은 이들이 금서를 숨긴 유가학자들이었다 하고 또 다른 기록은 실패한 연금술사였다고 합니다. 학문과 죽음의 경계가 무너진 순간이었죠. 진시황은 지식을 두려워했고 철학을 불신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세상에서 오직 자기 말만이 진리가 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는 그 학자들보다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210년 순행 도중 병을 얻은 그는 4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사망 원인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수은 중독을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보고 있죠. 그는 죽음을 두려워해 후계자도 제대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황후도 없었기 때문에
제국은 갑자기 지도 없는 배가 되어버렸어요. 재상 이사와 황자의 측근 조고는 시신을 비밀리에 숨기고 마치 황제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압취를 숨기기 위해 마차 안에 말린 생선을 실어 냄새를 가렸다고 하죠. 이들은 수도로 돌아와 황제의 유서를 위조하고 권력을 손에 넣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반란과 내분 끝에 진시황의 아들은 자살합니다. 11년 만에 천하를 통일한 왕조는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진시황의 시신은 그가 살아생전 설계한 거대한 무덤에 안장됐습니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천장은 밤하늘의 별자리를 따라 보석으로 장식되었고 지하에는 은빛 수은 강이 흘렀다고 합니다. 실제로 무덤 주변에서 높은 수은 농도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무덤은 완전히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그 안의 공기를 만지는 순간 2000년의 역사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말하죠. 그의 또 다른 불멸은 바로 테라코타 병사들입니다. 8,000명이 넘는 병사들. 각각 다른 표정과 옷차림, 머리 모양을 가진 군대가 여전히 시안 근처에 서 있습니다. 보병, 기병, 군수, 전차병, 심지어 전쟁의 참모관들까지. 그뿐만 아니라 광대, 악사, 이국의 동물 조각상도 함께 묻혀 있죠. 무려 50만 명 이상의 인력이 투입됐다고 추정됩니다. 진시황은 하늘 아래 모든 걸 정복한 뒤 죽어서도 군대와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또 다른 불멸의 제국이었죠. 진시황의 삶은 아이러니로 가득합니다. 자신의 제국은 그가 죽자마자 무너졌지만 그가 만든 통치 시스템은 한 나라를 거쳐 이후 2000년 동안 중국 제국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시황을 아는 대부분의 기록은 사실 그의 사후 한 세대 이상 지난 뒤 육가 사상을 따르던 한나라 역사가들의 글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는 피에 굶주린 폭군으로 그려졌죠. 하지만 오늘날의 역사학자들은 그를 조금 다르게 봅니다. 그의 법과 폭력은 분명 잔혹했지만 그 자체가 당시 세계의 표준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진시황의 통일은 제국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실험해본 시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질서는 자유보다 중요하다는 법가의 신념을 정치로 구현했고 그게 지나치게 성공했기에 스스로의 무덤을 파괴된 사람이었죠. 현대의 중국인들은 2005년 영화 영웅을 통해 그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한 나라의 통일을 위해 불가피했던 비극으로 그의 폭정을 해석했죠. 하지만 그 논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통일의 영웅일 거라고 착각합니다. 진짜 문제는 그 이야기에서 누가 구덩이에 묻히는 쪽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도 진시황은 분명히 한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영원히 기억될 수 있다는 것, 그 방식이 어떤 것이든 그 흔적이 사람들의 입에서 이어질 때 영생은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하늘 아래 모든 것을 정복하고 죽어서도 군대와 함께 서 있는 남자. 그는 폭군이자 개혁자였고 신의 이름을 빌린 인간이었습니다. 중국의 첫 번째 황제 진시황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